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2년 뒤 이 시간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 있을 겁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름은 바뀌어질 겁니다만 보수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무소속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씨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뻘짓을 하면 2년 뒤에 통합당도 해볼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정청래 의원이 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통합당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인파와 반김종인파.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서 지금 백종원도 소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김종인 씨가 김종인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그때쯤 통합당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중권은 말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후보 1위는 누굽니까?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자, 이낙연 의원은 그러나 호남 출신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친문 친노 일색의 민주당이 과연 이낙연을 후보로 뽑을까? 물론 이해관계가 맞으면 뽑을 수도 있겠지만 쪼개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둘로 쪼개진다고 가정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자체는 내후년 3월쯤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년 짧은 것 같죠.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는 2년 뒤 통합당은 해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정청래의 글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이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 논란이라고 보죠. 그걸 갖다가 쓰면서 통합당이 둘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자, 정청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통당 대선 후보 내 눈에는 훤히 보인다. 혼돈 속에 미통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내홍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경제 전문가를 운운하다가 아직 이 당에는 없다는 뉘앙스로 차라리 백종원을 덜 먹였다. 이 같은 논란들은 다 시간 끌기 작전임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이 사람 어떠냐, 이 사람 가지고 되겠어, 저 사람 어떠냐, 에이 저 사람 갖고 되겠어 라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나 김종인은 어떤가 라는 궁극적 목표의 마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나는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눈에는 훤히 보여요. 미통당 차기 대선 후보 김종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친 김종인 대 반 김종인으로 미통당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김종인은 당을 장악하고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며 친 김종인파 끌어들이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나는 봐요.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중권 씨가 정면에서 맞받아 쳤습니다. 자, 정청래가 그다지 개연성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통합당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둘로 갈라질 현실적 가능성은 솔직히 민주당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친문과 호남의 결합이 어디 쉽겠어요. 자, 이낙연 호남 후보, 친문 세력이 지금은 압도적인 주류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낙연 후보를 쉽게 뽑아줄까,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기 대권 후보 1위인 이낙연을 놓고 오히려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말합니다. 정청래 자신이 그 어려움의 상징이자 화신이죠. 앞으로 골치 아플 겁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라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반사광이라도 있었죠. 지금도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여전히 노무현당으로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다음 민주당 후보는 어차피 스토리가 없어요. 이제 시에서 산문으로 영웅적 신화에서 비루한 현실로 내려오는 거죠 라고 비유했습니다. 진중권 씨의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가뜩이나 쪼그라들었는데 이 미통당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되든 뭉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낙동강 정선까지 몰렸습니다. 반면 오만하고 권력에 취한 민주당 전부 다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겠죠. 그러다가 이낙연 호남 후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당은 쪼개지고 뭐 기획 탈당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해서 여기는 익숙한 정당입니다. 따라서 진중권 씨는 말합니다. 민주당이 요즘 전체주의 정당으로 변해서 전체주의 정당, 독재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전대위라는 젊은이들조차도 문재인의 독재에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진중권 씨의 글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전체주의 정당으로 변해서 저렇게 계속 뻘짓을 하면 2년 후에 통합당에서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당의 개혁을 이루고 적절한 후보를 찾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으로 후보를 뽑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당의 개혁을 이룬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두 가지 가능성을 뽑았습니다. 적절한 후보를 찾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자, 후보를 뽑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있는 잠룡들 중에서도 그 과정이 정당하고 다이나믹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보수 진영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특정한 사람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쟁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다 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적절한 후보를 찾거나 정말 새로운 참신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신인이 등장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대개 보면 재수 삼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박근혜, 대개는 여러 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했던 분입니다. 반면 이명박, 노무현은 조금 다릅니다. 결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잘해가지고 지금 지난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지금도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라도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해서 공천도 엉망으로 하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마음이 덜 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진중권의 글처럼 미통당이 2년 뒤에는 해볼 만한 환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이 너무 뻘짓을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저 자리가 무슨 자기들 친문들을 위한 자리입니까? 너무 눈에 보이게 저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정당, 부정부패가 지금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정당,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중권의 글은 눈길 겁니다. 진중권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2년은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자, 앞으로 내후년 3월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총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민주당 하는 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